이해찬 모친상에서 무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냐고요? 2017년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2017년 10월 31일 이해찬 모친상 빈소에서 김민지 기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참모였던 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업무수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당과 BH, 청와대를 말하는 거죠. 임동허 제거, 경쟁자를 제거하고 송철호 체제로 정리한다. 이런 내용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예. 추가로 드러난 사실은 이때 이런 내용을 논의했던 날짜와 장소가 공개된 겁니다. 아하, 날짜는 그래요? 말씀하셨던 대로 2017년 10월 31일이었는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이 있던 그 빈소 자리였고요. 참석자는 송철호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해찬 대표, 또 김두관 의원 등 여권 관계자 1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권 관계자 10여 명이 모여서 이 송철호 후보의 단독 공천 같은 여러 가지 선거 전략들을 논의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울산 시민들께서 우리 송철호 후보를 성원하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 편하게 전화해서 울산시정과 주요 현안을 의논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울산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비전을 갖춘 우리 송철호 후보가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송철호 후보님 화이팅! 자, 이 청와대 선거 개입 논란 등장 인물도 많고요. 날짜도 뭐 많이 나오고 뭐 장소도 여러 곳이고 헛갈리기 그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데스크가 오늘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의 설명에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이해찬 빈소에서 송철호와 여권 관계자들이 임동호 제거, 송철호 단독 체제 이걸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찬 지금 빈소가 저 맨 마지막 날, 저 박스 맨 마지막 저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아하, 그렇기 때문에 모친상에서 이런 거 논의하지 않았을까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2017년 10월 12일 날 송철호가 청와대에 혼자 들어간 것으로 어제 검찰이 확인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 다음 날 송병기 수첩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VIP 면담 자료라고 하면서 그 수첩에는 송철호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 송병기 수첩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10월 13일, 18일 후에 이해찬 빈소에서 여권 관계자들이 임동호 제거 이거를 논의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흐름이라는 게 딱 잡히지 않습니까?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2017년 10월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나온 내용들을 하면 거기에 적힌 날짜와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검찰이 확인한 것들은 대부분 맞아 떨어지는 사실들이 지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뭔가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청와대 면담하고 그 다음 나와가지고 공약 이야기하고 단독 후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경쟁자 제거하고 또 송철호 체제로 정리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또 그 내용들이 나오고 모친상에 모인 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기획된 것인지는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합리적으로는 의심이 좀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밝혀진 그 10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이해찬 당시 의원의 모친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친상 자리에서 송철호도 오고 뭐 김두관 의원도 오고 당연히 이해찬 의원이 계실 거고 다 모였겠죠. 여권에 내놓으라는 유력 인사들 다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당시만 해도 벌써 예비캠프가 그때 송철호 당시 예비캠프가 꾸려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송철호 당시 예비캠프 후보에 대해서 내년 그 지방선거에서 좀 덕담을 나눴겠죠. 그러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모친상 빈소 자리에서 굉장히 기획적으로 이 제거하고 뭐 이 송철호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치밀하게 논의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다만 거기서 모여서 굉장히 유력한 민주당 내에 힘 있는 사람들 다 모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덕담과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선거 후보의 어떤 그 전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폭넓은 논의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송병기 부장이 적어놨기 때문에 적은 내용을 보면 무언가 연관 고리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김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좀 전 그 그래픽 다시 한번 줘 보실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 10월 31일 날 이해찬 모친상 빈소에서 여권 관계자들이 임동호 제거 뭐 이걸 논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기가 또 어느 시기냐? 송병기라는 선수가 청와대의 문모 행정관에게 김기현 보고서를 넣었고 그것이 청와대의 손을 타서 경찰청에 하달되는 시점이 10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말이라는 시점이 또 겹치는 거예요. 물론 청와대는 청와대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자,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요. 최근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었죠.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임동호라는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신문에도 나오던 뉴스에도 나오던데 당청의 힘을 빌려서 임동호를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수첩에 적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딱 기록돼 있는 대로 그대로 딱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사실은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을까. 송병기 수첩대로 뭔가 진행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임동호 전 최고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상한 180도 입장선에 저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그 송철호 캠프에서는요. 일단 처음에는 전공법을 좀 택했던 걸로 아하. 보입니다. 일단 송병기 업무수첩 속의 내용을 보면 2017년 8월, 9월 이쯤에는 경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저때만 해도? 부담이 없도록 경선을 통해서 가겠다라는 방침이 있었는데요. 저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네. 10월 31일 약 2달쯤 뒤에는요. 중앙당과 BH, 임동호 제거 이 같은 내용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 방침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으로 입장이 선회되는 과정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냐는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김민지 기자 딱 설명 들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한 2달 남짓 사이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경선에서 페어플레이로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그냥 저 임동호 저 송철호 체제로 정리해야 된다. 180도 바뀌었다는 거에 딱 그래픽 한번 줘보세요. 자, 궁금하시죠? 지금 김민지 기자가 설명한 게요. 2017년 8월, 9월 저거랑 10월 31일 저거 지금 김민지 기자가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대충 또 감이 오는 겁니다. 10월 13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겁니다. 10월 13일 날 송병기 업무수첩에 VIP 면담 자료라는 제목으로 송병기 수첩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실장이 요청한다. 하하. 그러니까 무언가 저 중간에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고 대통령의 미션이 떨어졌고 그 이후에 10월 31일 그러니까 무슨 중앙당하고 BH가 임동호 제거하고 이런 일련의 작전들이 하나하나 착착착착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그 10월 12일에 당시 송철호 변호사가 청와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일 날 송병기 부시장의 그 일지에 지금 그 VIP 면담 자료 해갖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는 경선으로 하려고 했는지 모르나 당시 울산의 그 다크호스로 임동호 씨를 포함해서 오히려 이들이 조직이 더 탄탄해서 경선을 하게 되면 과연 송철호 예비 후보가 후보로 당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걸리겠죠. 예. 상황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송병기 수첩을 보면 시계열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애초부터 송철호라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나 결국 VIP가 그 어떤 부담감 때문에 처음에 경선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결국은 그 단일 대오로 정비를 하고 심지어는 임동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 제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거. 보통 사람을 제거한다라고 표현을 그런 말잘 안 쓰지 써요. 않는데 예. 이게 이 제거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 이렇게 제거라는 말을 쉽게 쓰지 않는데 제거 그리고 송철호 체제로 정리해서 그것을 완전히 아주 디테일하게 그 시행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은 송병기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거는 자기가 뭐 풍문으로 전해 들은 내용을 무슨 받아 쓴 무슨 일기장 뭐 운운했지만 예. 과연 일기장에 VIP, BH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대로 이행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예. 의구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예. 와중에 결국은 그 문모 행정관에게 이 송병기라는 사람이
소위 그 하명 수사의 내용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그 비리, 그러니까 측근 비리죠. 예. 에 대해서 그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도 지금 논란이 있죠. 지금 예. 과연 이것이 그 소위 그 4장짜리 A4 용지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들어갔으며 청와대에서는 그것을 얼마만큼 예. 편집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되는데 예.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선거 개입에 있어서 예. 정말 정황적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방증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 거죠.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저희 정치데스크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2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 과학기술원을 방문합니다. 학위 수여식 참석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의 울산시장 뭐 경선판이 흔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2월 12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인가요? 네, 대통령의 울산 방문 전후가요.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바쁜 시기였습니다. 울산 방문한 게 지난해 2월 12일이었는데요. 사흘 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했고 또 사흘 뒤에는 15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그 즈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였는데 이 울산 방문 2월 12일이란 날짜는 대통령의 일정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름 전에 급하게 잡힌 일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또 12일인 하루 전에 11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북한에서 온 특사단과 함께 대통령이요.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한 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전후로 크고 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에 급조된 이런 일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냐 이것도 관심이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연 방문한 이 공연을 본 다음 날 울산과학기술원을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 그러니까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국가적인 큰 이벤트가 많았는지. 그래서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자,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자, 국가의 큰 축제인 올림픽 기간, 평창 동계올림픽이에요. 올림픽 기간, 그리고 설 연휴 직전, 연휴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찾은 것은 전형적인 기획 행사에 좀 냄새가 나지 않아요? 통상 대통령 외부 행사는 이게 경호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한 달 전부터 경호팀이 몇 차례 가거든요. 그 주변 다 검토하고 해야 되니까. 한 달 전에 준비하는데 2주 전에 갑자기 참석을 통보해 왔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울산과학기술원 방문하십니다. 준비하세요. 그 2주 전에 통보해 왔다는 거예요. 뭔가 전형적인 기획 행사의 느낌이 든다. 송초로 힘 실어주기 아니냐. 이런 건데 우리 박 의원님 좀 어때요? 지나친 해석 같으세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때 올림픽 기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올림픽이라 그러면은 외국에 손님도 많이 오고 또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여가지고 북한에서 손님들도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울산 과기원 방문을 했다면 다소는 이게 이제 뭐 여당 후보에게 힘 실어주기 차원의 행보 아니야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저걸 가지고 이제 선거 개입이라고 단언하기엔 좀 단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선거로부터 한참 전입니다. 4개월 전이고 이거 경선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앞선 이제 주제와도 연관시켜 보면 경선은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경찰과 같은 외부의 힘이 송철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아하. 예를 들어서 김기현 시장에게 불리한 그런 뭐 수사를 한다든지 혹은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큰 선거 개입 문제의 쟁점이 내재되어 있는데 경선은 좀 다릅니다. 경선은 이제 정당의 어떻게 보면은 자율적인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수 공천을 하거나 전략 공천을 하거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하기도 하거든요. 예. 때문에 이제 당시 이해찬 후보 빈소에서 나눴다는 얘기도 아마 경선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관계자들끼리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끼리 나눈 정도가 아닐까 싶고 저게 무슨 치밀한 예를 들어 누구를 제거하고 누구를 단독 후보로 세우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해찬 의원이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추미애가 그 대표였죠? 당시에는 이제 추미애 의원이 추미애 대표셨고 그리고 뭐 김두관 의원도 어떤 당직을 맡고 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러나 이제 민주당 내로만 본다면 특히 이제 당시에 경쟁자였던 뭐 임동호 최고위원이나 심규명 변호사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금 와서 저런 상황이 드러나는 것이 유쾌하지 않겠죠.
그리고 가급적 정당 내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게 특히나 여당일 경우에는 청와대가 경선에 영향을 미치면 그거는 이제 그 이전 정권 시절에 이른바 진박공천 논란으로 굉장히 홍역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미 이제 송철호 후보가 당시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이런 힘 실어주기가 좀 강하게 작용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월 12일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정리해봤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가 파다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다녀간 뒤에 그 경선판이 요동쳤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이거예요. 2월 12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하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느냐. 송철호와 민주당에서 유력 경쟁 상대인 심규명이라는 변호사가요. 돌연 칩거 선언을 해요. 나 칩거에 들어가겠소이다. 참고로 심규명 변호사가 울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울산시장 선거 출마하겠다고 제일 먼저 출마 선언한 사람입니다. 1월 달에 했어요. 근데 돌연 칩거 선언해요. 그 다음날. 그리고 4월 3일 날 송철호 단독 공천이 결정이 되죠. 민주당에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느냐. 임동호, 심규명은 열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선거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송철호 단독으로 꽂아주니까 민주당에서. 아 이거 나 뭐야 이거. 임동호, 심규명이 막 반발을 해요.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4월 9일이다. 임동호, 심규명이 그렇게 반발하던 두 사람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로 승복을 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시기적으로 묘하죠. 묘한데 저도 박 의원 말대로 저 2월 12일 날 대통령이 울산 과학기술을 간 것은 통상적으로 2월 달에 각 대학의 졸업식을 가긴 가요. 금년도 유한대라고 하는 전문대를 갖고 또 해사도 가고 이렇게 가서 축사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 수 있다. 아무리 바쁜 일정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일 날 어쨌든 바쁜 일정을 쪼개서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날 심규명이라고 하는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이 칩거를 선언한 건 좀 석연치 않죠. 그때 칩거한 것도 그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유가 간단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그냥 칩거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꺼름직하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보니까 2월 13일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울산을 간 그 다음날 2월 13일 날 송철호 당시 예비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지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확증할 증거는 저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2월 12일 날 울산을 무리하게 가서 축사만 하고 온 게 아니라 송철호 시장을 만났다든가 아니면 송철호 예비후보랑 뭐 통화를 했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뭐 대통령이 뭐 심규명한테 직접 전화하지 않았겠지만 뭐 이런 식의 활동이나 어떤 그 흔적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명백한 개입이겠지만 그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합리적인 추론만 가능한 건데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 떨떠름함이 있다. 어쨌든 무리해서 갔는데 그 다음날 가장 먼저 등록한 예비후보가 칩거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송철호 당시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금 청와대에서 2017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예비후보 캠프를 꾸려가지고 청와대를 들락달락하면서 정책 공약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캠프 이야기에서 단독 후보로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의심 속에서 저 날짜와 그 다음날 벌어진 일을 보면 합리적으로 또 뭐지? 이런 생각은 좀 충분히 들만한 정황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석연치 않은 것은 2월 13일 날 시작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과학기술원 방문한 다음 날 제일 먼저 깃발을 든 심규명 변호사가 돌연 칩거에 들어가겠소이다 선언합니다.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저는 오늘부로 모든 정치적 행보를 멈추고 제가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기 위해 칩거에 들어갑니다. 저 심규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성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천병력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칩거 기간 가족 외에는 어떤 일들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지난 과거와 앞으로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저를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한 거예요. 당시에 심규명 변호사가 지금 들으셨죠? 칩거 선언하는 거. 일종의 셀프 반성문을 써요. 제일 먼저 깃발 들었던 사람인데 대통령이 다녀간 다음날 칩거 선언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겠소이다. 좀 이상하다 이런 건데요. 정 의원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저 심규명 변호사라는 사람이 뭔가 이제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저 사람도 뭔가를 알고 있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데요.
내년 총선에 나갈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직까지는 그 입을 열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자기 입장을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그래요. 아까 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아니땡 굴뚝에서 연기 절대로 안 나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 선거할 때 보면은요. 그 당 대표가 이렇게 유세를 하거나 지원을 할 때 자기가 특히 애착을 가지는 사람 지역구엔 반드시 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별로 애착을 갖지 않는 후보가 옆 지역구에 있으면 그 지역구를 뺍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구에 있는 지지자들한테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그널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시그널. 많아요. 그래갖고선 당시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선거 유세를 할 때 어떤 지역은 막 4번씩 가고 어떤 지역은 안 가고 그러면 안 간 지역구의 후보자가 막 그 굉장히 그 이의를 제기하고 컴플레인을 제기하죠. 왜냐하면 예. 그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맞아요. 영향을 뭐 주거든요.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 예, 마찬가지로 예. 황차 당대표도 그런데 대통령이 더군다나 송철호 변호사 또는 후보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이 울산을 그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했는데 제일 먼저 그 지역구의 지자체장으로서 나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 치과에 들어가다가 결국 같은 날 그 소위 그 단독 후보인 송철호를 인정하면서 물러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정황적 증거 가지고는 안 되고 예. 결국은 물증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검찰의 검찰이 몫이라고 몫이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예. 그 송철호 시장 못지않게 심규명 변호사도 대표적인 울산 지역의 친노 친문 인사입니다. 때문에 심규명 변호사에게 출마에 관한 어떤 압력이 가해져서 저런 직거 선언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저분도 대선 공신이에요. 물론 이제 저 선거에서 송철호 변호사하고 송철호 시장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른바 문심 내지는 이른바 당심이 전달이 됐겠죠. 아하.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뭐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겠다는 게 직거, 성찰하겠다. 사실상의 이제 이 경선에서 드롭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건데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내가 칩거하고 나를 돌아보겠다는 선언하는 건 예. 이례적인데 이례적이다. 일종의 이제 그런 서운함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저분이 지금 와가지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무슨 어떤 폭로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 정권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일 정도로 오래된 친노 친문의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예,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기자들한테 아침에 뭘 알려온 거예요.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소이다. 기자들이 송병기가 기자회견 한다고 무슨 얘기 하려고 막 관심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이 한 게 오히려 재발등을 찍었다. 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는 모양인데요. 자, 김민지 기자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의혹들이요. 바로 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한 송병기 부시장이요. 줄곧 강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검찰은 업무 수첩이라고 단정하고 있고 언론은 이를 공공연히 스모킹건이라고 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세컨대 이 수첩은 업무 수첩이 아닙니다. 업무 수첩은 통상 직장 내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가 원칙에 의해 장소, 시간, 계획, 실행 등이 상세히 기록되는 것이 업무 수첩이지만 제 수첩은 어느 선임과의 대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기억이 없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무슨 제 수첩이 스모킹건이 될 거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설명한 게 뭐예요,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일기일 뿐 업무 수첩은 아니다, 메모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업무 수첩이라는 그 내용을 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아하. 송병기 부시장은요, 업무 수첩, 이 메모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요, 검찰 관계자는 이 송병기 수첩은 수사의 단초일 뿐 다른 증거도 많다라고 하면서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일기 쓰면서 뭐 BH, VIP 이런 무슨 일종의 전문 용어 써가면서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송병기 부시장이 이제 이 정부를 좀 두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 이야기를 한 건데
저는 스스로 저걸 밝힌 것 자체가 저는 재발등을 찍었다고 재발등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업무 수첩이 아니고 일기라고 그러는데요. 일기가 뭡니까? 매일 저녁에 집에 가서 자기가 한 일을 적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명한 그 2차 세계대전 때 안네 프랑크의 일기 유명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의 그 참혹한 실상을 그 어린 청소년의 눈으로 일일이 다 적고 거기에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수임금을 올린 거예요. 일기라는 건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일기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업무 수첩이 아니라고 우깁니까? 업무 수첩이라는 것도 찾아보니까 비즈니스 다이어리라고 영문이 가능해요. 본래 업무 수첩도 일기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일과 관련해서 일기 쓰듯이 적는 거예요. 아하. 저는 일기라고 우기면서 이게 업무 수첩이 아니다. 그래서 스모킹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형용 모순이고요. 두 번째, 물론 그 수첩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지하철 타고 가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꺼내가지고 적습니다. 뭐 저 수첩에 적는 건 아니고 폰에다 적는데 폰에다, 예. 그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 중에 일시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2017년 11월 13일 일시가 나오고 일시. 장소가 나오고 장소. 참여한 사람이 자기를 포함해서 누구누구 나오잖아요. 참석자 명단. 이거 그러면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어허.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나를 포함해서 누가 만났다는 이야기가 이게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무슨 풍문입니까?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그냥 자기가 했던 일들을 적은 거예요. 이게 증거가 아니면 뭡니까? 저는 정말 저 송병기 부시장이 나서서 이 정부를 두드러내는 건 좋겠습니다만 예. 말이 되는 논리, 말이 되는 변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기형, 그러니까 메모 형식의 일기에 불과했다. 이런 설명에 이어서 어제 송병기 부시장이요, 검찰을 향해서 그냥 한 방 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아니, 검찰이 말이에요, 내 통화를 말이에요, 도감청한 것 같아요. 이런 또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검찰의 도감청 의혹입니다. 저는 12월 20일 오후 변호사 입회하에 2018년 3월 31일자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진술했습니다. 그때 앞선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면서 끝까지 있는 그대로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을 때 검사가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이 녹음 내용으로 봐 당신과 송초로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랄 만큼 깨끗한 음질 녹음이었습니다. 시장님과 저 둘만의 통화 내용이기에 분명 두 사람이 제보할 수는 없습니다. 아, 내가 송초로 시장하고 통화한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검찰이 이거 도감청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금방 들으셨죠? 근데 검찰은요, 아이고 송 부시장님 좀 보세요. 송초로 송병기 그 통화 녹음 파일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말이에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서 정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 누구한테 받은지 아세요? 당신 측근한테 받은 거예요. 당신 측근한테 받았어요. 무슨 도감청입니까? 혹 때려다 혹 붙이나? 송초로와 부적절 논의만 노출된 셈이네요. 정 의원님. 이게 참 우스운 게 제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은 예. 청와대 인사를 만났잖아요, 행정관. 그럴 때 자기하고 송초로와 같이 만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검찰에다가. 예. 그래놓고 송철호 시장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가지고 정책이든지 뭐든지 얘기를 하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는 걸 나중에 알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검찰에 가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송병기가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런 뭔 소리야. 녹취록이 있는데 녹음 이렇게 파일 되니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도감청했다고 이제 도감청 급한 아니야. 마음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해갖고 오히려 더 이제 망신만 당하는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게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오른팔. 예. 왜냐하면 송병기 부시장이 말하는 그게 업무 일지가 됐든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는 수첩이 됐든 여기 보면은 뭐 이해찬 상가에서 쭉 나오는 내용은 송병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송철호 시장이 있는 얘기를 맞아요.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송철호와 송병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고 예.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정황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그 부분 때문에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수사의 단초이고 우리는 지금 다른 증거들을 맞아요.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맞아요. 하나 네. 이 송병기라는 사람 머릿속에는 안종범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트라우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지금 저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자기 의지로 한 건지 누가 시켜서 했는지 계속해서 의혹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아이고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알았어요. 그 수첩은요, 그냥 단초일 뿐이에요. 우리 증거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다.